지금부터 당신이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을, 어쩌면 우리 사회가 애써 외면해온 인간 본성의 가장 어두운 진실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것은 당신의 아버지가 잠자리에서 들려주던 따뜻한 이야기도, 학교 선생님이 가르쳐주던 도덕적인 교훈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 사회가 당신이 영원히 모르기를 바라는 비밀에 가깝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진실을 모른 채 평생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시스템은 바로 그것을 원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이 이야기를 듣게 되면 당신은 결코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삶은 이 지식을 알기 전과 후 두 개의 시간으로 나뉠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500여 년 전 니콜로 마키아벨리라는 한 남자가 인간 본성에 대한 가장 위험한 진실들을 책으로 기록했습니다. 그 내용이 너무나 위험했기에 교회는 그의 책을 금서로 지정했고, 너무나 강력했기에 수많은 왕과 대통령, CEO들이 공개적으로는 비난하면서도 비밀리에 탐독했습니다. 왜일까요? 마키아벨리는 공허한 이론이 아닌 인간이라는 존재의 사용 설명서를 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한다고 믿는 위선적인 모습이나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길 바라는 이상적인 모습이 아닌 우리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냉혹한 매뉴얼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당신은 공포를 느껴야 합니다. 이 진실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회의실에서 당신과의 관계 속에서 사회생활 곳곳에서 당신을 상대로 이 기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체스를 두고 있는데 당신은 여전히 장기판의 규칙조차 모르고 있는 셈입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왜 나의 부모님은, 나의 스승은 이런 것을 가르쳐주지 않았을까? 답은 간단합니다. 그들의 부모도 그들의 스승도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는 당신에게 이렇게 세뇌해왔습니다. 현실을 직시하면 냉소적인 사람이 되고, 전략을 알면 교활한 사람이 되며, 권력의 본질을 이해하면 사악한 사람이 된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여기 잔인한 진실이 있습니다. 무지는 미덕이 아닙니다. 무지는 나약함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부터 저는 당신을 강하고 진실을 꿰뚫어보는 사람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 진실들을 마주하고 나면 당신은 다시는 인간관계를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보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동안 인간이 이성적인 존재라고 배워왔습니다. 여러 선택지를 저울질하고 결과를 계산하며 논리와 이성의 근거에 결정을 내린다고 말입니다.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지금껏 들어온 가장 위험한 거짓말 중 하나입니다. 마키아벨리는 500년 전에 이미 진실을 알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인간은 손보다 눈으로 더 많이 판단한다. 누구나 볼 수는 있지만 제대로 느끼는 사람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사람들은 무엇이 옳은지가 아니라 무엇이 옳아 보이는지에 따라, 즉 겉모습과 환상의 근거에 선택을 내린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어두운 현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진실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위안을 원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실패한 연애에 대해 조언을 구하면서도 정작 진실이 아프다는 이유로 당신의 말을 무시하는 친구, 돈이 없다고 불평하면서도 아침마다 스타벅스 커피를 사는 동료, 그 의식이 주는 안정감이 좋기 때문입니다. 좋은 남자를 원한다고 말하면서도 자신을 수많은 선택지 중 하나로 여기는 남자에게 반복적으로 빠져드는 여자, 욕망과 마주하는 순간 논리는 죽고 두려움, 정욕, 체면, 안락함 앞에서 이성은 증발합니다. 이것이 바로 게임의 법칙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지금까지 이 게임을 잘못된 방식으로 해왔습니다. 사실로 사람들을 설득하고
증거로 논쟁에서 이기려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사람을 움직이지 못합니다. 감정이 사람을 움직입니다. 감정을 지배하는 자, 논리를 우회하여 감정에 직접 말을 거는 방법을 아는 자가 그가 들어서는 모든 공간을 통제합니다. 그런 사람은 자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그저 사람들이 그가 옳다고 느끼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한히 더 강력합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동가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히틀러는 통계자료로 권력을 잡지 않았습니다. 그는 분노, 공포, 희망을 자극하는 연설로 정상에 올랐습니다. 기업들은 탄산음료의 화학 성분을 보여주며 수십억을 벌지 않습니다. 그들은 병에 담긴 행복을 팝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논쟁에서 지는 이유, 당신의 조언이 무시당하는 이유입니다. 당신은 사람들이 이성적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들은 감정을 쫓는 중독자들입니다. 자, 이것이 당신을 위한 첫 번째 어두운 가르침입니다. 사실로 생각을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감정을 조종하기 시작하십시오. 누군가 당신을 따르게 만들고 싶습니까? 무엇이 그들에게 좋은지 말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스스로에 대해 좋게 느끼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비즈니스에서 상대를 압도하고 싶습니까? 데이터를 잊으십시오. 당신이 필연적인 승자라고 믿게 만드는 이야기를 만드십시오. 사실로 논쟁하는 자는 선생이지만 감정을 조종하는 자는 왕이 됩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순간 당신 주변의 모든 것이 꿰뚫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정치인의 미소, 직장 동료의 변명, 모든 것은 진실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감정을 보호하기 위해 고안된 가면입니다. 그리고 일단 그 가면을 보고 나면 모든 행동 이면에 숨겨진 감정, 약점, 굶주림을 알게 되면 당신은 비로소 보이지 않는 줄을 당길 수 있게 됩니다. 세상에는 오직 두 종류의 인간만이 존재합니다. 포식자와 먹잇감, 그뿐입니다. 정중한 가면, 정치, 도덕을 걷어내고 나면 남는 것은 가장 오래된 자연의 법칙입니다. 강한 자는 빼앗고 약한 자는 빼앗깁니다. 그리고 여기 숨겨진 잔혹함이 있습니다. 약함은 당신을 지켜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물속의 피냄새처럼 포식자들을 끌어들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왜 불량배들은 사움꾼이 아니라 조용한 아이를 괴롭힐까요? 왜 기업들은 가장 약한 직원부터 해고할까요? 왜 어떤 이들은 자신에게 헌신하는 사람을 버리고 단호한 사람에게 매달릴까요? 포식자는 언제나 가장 쉬운 사냥감을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마키아벨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과 두려움을 동시에 얻을 수 없다면 사랑받는 것보다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다. 두려움이 고기에서가 아니라 두려움이 늑대들을 멀리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힘없는 사랑은 배신을 부르지만 사랑 없는 두려움은 생존을 명령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사악한 반전이 있습니다. 약함은 당신 자신만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 주변의 모두를 타락시킵니다. 약한 사람은 다른 이들이 자신을 짊어지게 만듭니다. 약한 사람은 강한 이들이 그를 끊어내거나 함께 무너질 때까지 그들의 에너지를 빨아먹습니다. 그런데도 사회는 당신에게 무해해지라고 자신을 부드럽게 만들고 약점을 포용하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그것을 감수성이라 부릅니다.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자기 자신과 가족, 자신의 평판을 지킬 수 없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책임져야 할 짐일 뿐입니다. 강인함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대가입니다. 모든 상호작용은 하나의 시험이 됩니다. 누가 포식자인가? 누가 먹잇감인가? 누가 규칙을 정할 만큼 강하고 누가 그 규칙을 맹목적으로 따를 만큼 약한가? 이것이 바로 당신이 결정해야 할 문제입니다. 포식자가 될 것인가? 먹잇감이 될 것인가? 당신의 부모, 스승, 어쩌면 모두가 당신에게 똑같은 말을 했을 겁니다. 착하게 굴어라, 남들과 잘 지내라, 문제를 일으키지 마라, 그러면 사람들이 널 좋아할 것이다. 그들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마키아벨리는 수세기 전에 간파했습니다. 인간은 너무나 단순하고 당장의 필요에 복종하는 경향이 강해서 기만하는 자는 소가 넘어갈 희생자를 언제나 찾아낼 것이다. 사람들은 약함을 선함으로, 복종을 미덕으로, 그리고 착한 것을 가치 있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업들이 팀플레이어를 칭찬하면서도 무자비한 전략가를 승진시키는 이유입니다. 세상이 소위 나쁜 남자, 상어라 불리는 이들에게 계속해서 보상하는 이유입니다. 진실은 이것입니다. 착한 것은 선한 것과 다릅니다. 착한 것은 당신이 두려워서 갈등을 피하는 것입니다. 착한 것은 사랑받기 위해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착한 것은 인정의 부스러기를 바라며 타인의 승인을 구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선한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선한 것은 다른 누구도 하지 않으려는 힘든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선한 것은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더라도 해야 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선한 것은 미움받을지라도 원칙을 굳건히 지키는 것입니다. 착한 사람은 인정을 쫓고 선한 사람은 존경을 얻습니다. 그리고 여기 잔인한 반전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착한 사람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상사는 착한 사람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친구들은 착한 사람을 따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강인함이 없는 친절함은 위장된 약점일 뿐이고 약점은 혐오감을 주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약하지 않으면서도 친절할 수 있습니다. 착하지 않으면서도 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약하다면 결코 존경받을 수 없습니다. 친절함을 동반한 강인함은 자석처럼 사람을 끌어당기지만 착함을 동반한 약함은 독과 같습니다. 다른 모든 것을 잊더라도 이것 하나만은 기억하십시오. 사랑받으려 애쓰지 마십시오. 존경받기를 요구하기 시작하십시오. 두려움의 대상이 되거나 사랑받거나 무시당하는 선택지 사이에서 한 인간에게 최악의 운명은 무시당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아버지는 아마 충성심이 전부라고 말했을 겁니다. 친구에게, 회사에, 연인에게 충성하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마키아벨리는 세상의 본질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의 경고는 잔인했습니다. 사랑과 두려움은 거의 공존할 수 없으므로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사랑받는 것보다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다. 왜일까요? 사랑은 깨지기 쉽고 조건적이며 오직 그것을 주는 사람에게 이익이 될 때만 충성스럽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이런 상황을 수천 번은 봤지만 감히 그것을 이름 붙일 용기가 없었을 겁니다. 필요할 때만 전화하는 친구, 다음 해고가 있기 전까지만 우리는 가족이라고 외치는 회사, 당신의 헌신을 요구하면서도 자신의 선택지는 열어두는 연인. 이것은 충성심이 아닙니다. 충성심으로 위장한 착취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절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상호성이 없는 충성심은 고결한 것이 아니라 약점입니다. 보답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계속 충성을 바치는 사람은 유덕한 것이 아니라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자는 이용당하기 위해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강력한 사람들은 맹목적으로 충성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충성심이 계약이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계약이 깨지는 순간 모든 것은 무효가 됩니다. 충성심은 무슨 일이 있어도 따르는 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이들 곁에서 걷고 그렇지 않은 순간에는 이빨을 드러내는 늑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지식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간단합니다. 당신의 충성심을 베풀 때는 관대하되 그것을 거두어 드릴 때는 무자비해지십시오. 사람들을 시험하십시오. 그들에게 아무런 이득이 없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 지켜보십시오. 당신의 화창한 날뿐만 아니라 폭풍우가 몰아치는 날에 누가 나타나는지 주목하십시오. 그리고 절대로 당신을 피 흘리게 하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베풀지 마십시오. 이것이 두 번째 어두운 가르침입니다. 보답할 수 없거나 보답하지 않을 사람들에게 충성심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상호성 없는 충성심은 사랑도, 명예도, 고결함도 아닙니다. 그것은 약점입니다. 그리고 약점은 산채로 잡아먹힙니다. 하지만 이것은 끔찍한 질문을 낳습니다. 만약 충성심이 깨지기 쉽고 사랑이 조건적이라면 무엇이 진정으로 한 인간을 보호하는가? 무엇이 그를 배신과 착취로부터 더 이상 유용하지 않은 순간 버려지는 것으로부터 지켜주는가? 마키아벨리의 대답은 소름 끼쳤습니다. 사랑도 충성심도 아닌 바로 평판이었습니다. 평판이 없는 자는 이미 죽은 자와 같다. 단지 그 사실을 모를 뿐이다. 마키아벨리는 썼습니다. 모두가 당신이 어떻게 보이는지를 본다. 당신이 실제로 어떤 사람인지를 경험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즉, 당신이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누구라고 생각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패하는 지점입니다. 그들은 진정성이란 자신의 모든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두려움, 약점, 의심을 드러냅니다. 오해받는 것에 대해 웁니다. 그리고 왜 아무도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지 의아해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세상은 진짜 당신에게 보상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전략적인 당신에게 보상합니다. 당신의 평판은 배신으로부터 당신을 보호하는 갑옷이며 거짓을 베는 칼이며 당신이 방에 들어서기 전에 먼저 들어서는 그림자입니다. 강력한 평판 앞에서는 적들도 주저합니다. 약한 평판 앞에서는 친구들조차 당신을 의심합니다. 이것이 바로 어두운 가르침입니다. 인식이 현실이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인식을 통제하지 않는다면 다른 누군가가 당신을 위해 그것을 통제할 것입니다. 유능하게 보이고 싶습니까? 문제에 대해 징징대지 말고 해결책을 제시하십시오. 가치 있게 보이고 싶습니까? 항상 가능한 상태로 있지 마십시오. 희소성이 가치를 만듭니다. 강력하게 보이고 싶습니까? 당신의 삶에 영향을 줄 수 없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결정을 설명하지 마십시오. 평판은 불과 같습니다. 내버려 두면 꺼지고 너무 거칠게 퍼뜨리면 당신을 태워버립니다. 하지만 통제되면 빛과 온기, 그리고 두려움을 줍니다. 그리고 가장 잔인한 부분은 이것입니다. 한번 당신의 평판에 흠이 가면 그것을 복원하는 데는 평생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돈보다, 관계보다 더 맹렬하게 그것을 지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평판은 권력으로 들어가는 여건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화가 정상이고 전쟁은 예외라고 믿습니다.
마키아벨리는 그 반대를 알았습니다. 그는 썼습니다. 전쟁을 피할 방법은 없다. 단지 다른 사람에게 유리하게 연기될 뿐이다. 갈등은 일어날지도 모르는 어떤 것이 아닙니다. 갈등은 침묵 속에서, 속삭임 속에서, 그림자 속에서 항상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유일한 질문은 당신이 그것에 대비되어 있는지, 아니면 그것이 닥쳤을 때 삼켜질 것인지 뿐입니다. 당신의 삶을 전쟁터처럼 생각하십시오. 당신의 직장에서 누군가는 항상 당신의 자리를 지켜보며 당신이 비틀거리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의 관계에서 당신이 약해지면 당신의 자리를 차지하려는 다른 사람이 항상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잔인한 현실이 있습니다. 전쟁에 대비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이미 진 것입니다. 당신이 존경하는 성공한 사람들은 갈등에 놀라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예상하고 훈련하며 평화 시에 준비하여 전쟁 시에 피를 흘리지 않습니다. 당신은 둘 다 되어야 합니다. 위험이 닥치기 전에 그것을 알아차릴 만큼 교활한 여우가 되어야 하고 그것이 닥쳤을 때 짓밟아버릴 만큼 강한 사자가 되어야 합니다. 어두운 법칙은 이것입니다. 전쟁을 시작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모든 전쟁을 끝낼 준비는 되어 있어야 합니다. 약한 자들은 결코 이해하지 못하는 비밀이 있습니다. 전쟁에 대한 준비가 눈에 띄게 되어 있는 사람은 거의 싸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포식자들은 힘을 감지하고 항상 더 약한 목표물을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정직이 세상을 지배하고 진실이 정상에 오르며 성실함이 항상 승리한다고 상상하기를 좋아합니다. 그것은 동화입니다. 현실에서는 기만이 정직보다 더 많은 왕국을 건설하고 제국을 무너뜨렸으며 역사의 길을 개척했습니다. 마키아벨리는 썼습니다. 군주는 약속을 깨뜨릴 합법적인 이유가 결코 부족하지 않다. 어떤 지도자, 통치자, 권력자든 결국에는 기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만은 부패가 아니라 생존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기만하기를 거부한다면 당신은 여전히 기만당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게임을 하기를 거부한다면 당신은 여전히 다른 누군가의 게임판 위에 있는 말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당신이 끝없이 거짓말하고 무모하게 속이며 매번 배신해야 한다는 의미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바보들이 생각하는 권력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통제된 기만의 기술을 마스터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면을 쓰고 칼을 숨기고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진짜 의도를 보지 못하게 할 만큼만 드러내는 것입니다. 세상은 순수한 정직에 보상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전략적인 정직에 보상합니다. 그것이 당신을 강하게 할 때 진실을 말하십시오. 그것이 당신을 보호할 때 거짓말을 하십시오. 그것을 지키는 것이 당신을 파괴할 때 약속을 깨뜨리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른 모든 사람들도 이미 똑같이 하고 있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당신은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코 보지 못할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이성적이 아니라 감정적이라는 것을, 상호성 없는 충성심은 약점이라는 것을, 평판은 강철보다 날카로운 갑옷이라는 것을, 착한 것은 미덕으로 위장한 약점이라는 것을, 사랑보다 두려움이 오래간다는 것을, 기만은 생존이라는 것을, 가면은 필수적이라는 것을, 신뢰는 깨지기 위해 존재하는 유리라는 것을 말입니다. 당신은 이것을 알지 못하도록 길들여졌습니다. 눈을 감고 복종하고 착하게 굴고 무해하게 지내도록 훈련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눈가리개가 벗겨졌습니다. 이제 당신은 세상이 위장하는 모습이 아니라
진정한 모습 그대로를 봅니다. 그리고 여기 가장 위험한 부분이 있습니다. 당신은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것을 모르는 상태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 순간부터 당신은 모든 미소를 가면으로, 모든 약속을 미끼로, 모든 미덕의 행위를 전략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질문은 더 이상 이 진실들을 배울 것인가가 아닙니다. 당신은 이미 배웠습니다. 질문은 당신이 그것들을 사용할 것인가입니다. 이런 지식은 무기와 같습니다. 약한 자의 손에서는 편집증과 두려움으로 골마 터지지만 강한 자의 손에서는 세상을 구부리는 힘이 됩니다. 만약 이 이야기 속 지혜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그리고 이 각성이 우리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널리 퍼져야 한다고 믿는다면, 이 영상을 공유하는 당신의 작은 행동이 거대한 파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의 구독은 단순한 클릭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더 강하고 현명해지기 위한 연대의 표시입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늘 평온과 지혜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다음에 이어질 깊이 있는 이야기들 또한 놓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을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